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들. 그런데 음식을 즐기는 것이 망설여지는 당신. 혹시 지긋지긋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어느새 일상이 돼버린 소화불량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일상을 무너뜨리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이것의 부족 때문이다? 내 몸속에 부족한 이것을 꾸준히 보충하면 소화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소화불량에서 벗어나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화불량은 정말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살면서 소화제 한두 번 안 먹어본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고요.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의사도 사람인지라 소화불량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소화불량 환자는 약 1,000만 명으로 5명 중 1명이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참 속상한 점이 있어요. 이 소화불량 환자 중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소화불량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1.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중장년 여성은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와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서 소화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장년 여성분들 중에 외식이 겁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메뉴 고를 때도 정말 신중하고 이러더라고요. 고깃집 가도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찌개나 반찬에 밥만 조금 드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소화가 안 되는 게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이 소화불량이 특히 잘 생기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날이 추워지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류가 몸 중심으로 몰리는데 그 과정에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위장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결국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더부룩함과 또 트림 같은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기온이 가장 낮은 계절인 12월과 1월에 가장 많습니다. 근데 겨울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대방어, 굴, 딸기, 네. 먹을 게 넘치는 계절이잖아요. 이 마음 같아서는 다 먹고 싶은데 속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죠. 아니 저도 예전에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요즘 날이 꽤 추워졌는데 더 힘들어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연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 이러셨는데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때요? 예, 먹고 나면 항상 위가 뭐가 걸린 것처럼 더부룩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소화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소화불량 외에 다른 건강 고민은 없으시고요? 살이 계속 쪄서 지금도 90kg가 넘거든요. 진짜 계속 찌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것도 애 낳고 40대쯤 되고 나서부터 많이 찐 것 같아요. 한 번 살이 부르니까 막 엄청나게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뇌경색도 한 번 왔었어요. 뇌경색이 온 정도면 심각한 건데 빨리 체중 관리도 하고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체중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생각은 있는데. 예, 살 빼려면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 무슨 단백질이나 이런 식단 자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김은주 씨 일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상을 따라가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산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하시나 봐요. 네. 아유, 힘들어. 아침이죠? 아침부터 등산하시는 거예요? 예, 아침. 아유 부지런하시네. 자주 하세요 저렇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에 가볍게 운동하고 있어요. 네. 힘들죠? 아유, 힘들네. 그렇죠.
드시면 좋을 텐데 콜라인가요? 콜라예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콜라를 항상 마셔요. 아휴, 이제 살 것 같네. 아주 손에 꼭 쥐고 가시다가 중간중간에 또 드시려고. 아직도 멀었네. 안 되겠다. 정상 안 갑니까? 저도 가고 싶었는데 네.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아이고 아깝네. 또 탄산음료를 빵이랑 아하. 설탕물을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탄산음료를 먹어줘야 소화도 되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라 항상 같이 먹어줘요. 네, 저거 먹고 트림 한번 탁 하면 시원하니까. 아 저거 봐, 저거 한 통을. 와, 함께 저게 몇 리터죠? 페트병을 다 드셨네. 저게 1.5리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빵은 다 못 드셨고, 근데 탄산음료는 다 드셨어요. 소화가 안 되나 봐요. 예, 먹다가 더부룩하고 막 얹힌 느낌이 들었어요. 저 뭘 꺼내는 거예요? 소화제요. 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아서 항상 많이 구비해 놓고 있어요. 한 박스씩. 근데 지금 뭔가 얹힌 것 같아요. 소화가 계속 안 되나 되게 봐요. 불편해 보이신다. 저거 진짜 답답한데 저런 거. 소화가 안 되는 거네. 이제 좀 낫네. 아유, 청소를 해볼까 이거. 아이고. 또 꺼내, 또 꺼내. 이거 사이다 꺼내신 거예요. 예, 청소하면서 목마를 때마다 사이다 먹으려고요. 아주 종류별로. 힘들어. 지금까지 물을 한 번도 안 드셨어요. 맞아요. 이거 먼지가 많네. 청소하는 시간보다 사이다를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은 잘 안 드세요. 예, 물 잘 안 먹어요. 물 대신 저렇게 탄산음료. 저 화분에는 물을 주시면서 나한테도 물을 줘야지 왜 자꾸 탄산음료를 주세요. 다 건강한데 얘만 시들었네. 이거 다이어트 성공해서 우리 신랑이 준 건데.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이거. 저 꽃다발을 드셨어요? 예, 남편에게 예전에 선물로 받았어요. 아. 제가 82 나갔을 때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꽃 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78까지 찍어서 받았던 꽃다발이에요. 남편분이 참 자상하네.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유 말라. 그럼 그 후로는 못 받으신 거예요? 저 때 한 번 받고? 예. 이제 저녁 식사. 이제 밥이 들어가네요. 밥 먹기 전에 콜라를 목을 축여줘야 돼. 저기 국이군요, 그러니까. 예? 아니 밥 드시는데 콜라를 저 정도는 마시는 것도 제가 당뇨가 있어서 좀 줄인 거예요. 저녁에 드신 게 또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쉬고 있는데 또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아우 속이 영 안 좋네. 소화가 너무 안 되네. 안 되겠다. 바늘이 여기 있나? 소화가 안 돼. 저건 뭐예요? 손이라도 따면 속이 괜찮아질까 싶어서 아유, 해봤어요. 피가 아주 새까마네요. 예, 엄청 체했나 봐요. 어허. 아유.
극심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김은주님의 일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녹화 중에도 계속 불편해하셔서 네. 아유. 바로 옆에서 보는 제 속이 다 답답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은주님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민간요법에 의존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민간요법은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를 습관처럼 드셨잖아요.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이 나오니까 마치 소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그냥 음료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게다가 탄산은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 위산의 역류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는 소화기 건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거죠. 예.